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수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때 하락하면서 1620선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4거래일간 무려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건데요. 북한의 무력 시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통신업종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전력 등 통신업종, 전기, 가스업종이 오늘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대박클럽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와 전화로 종목 상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빨리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또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올리실 때는 닉네임 함께 올리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하이리츠의 리서치 센터장 솔로몬님을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몬님, 네. 나흘째 증시가 약한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거래일 때 순매도하면서 오늘은 4천억 원 이상을 팔더라고요. 선물과 네. 현물시장 모두 팔던데 네. 앞으로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요 또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의 FOMC 어떤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발언의 정도, 강도 뭐 이런 부분들 방향성 그리고 또 버냉키 의장의 뭐 재신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연속적인 하락세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또 다음 주에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렸거든요. 대박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12명의 전문가 중에 오늘은 어떤 분이 아주 큰 수익을 거두셨을지 궁금합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은 역시 서일교 수장님이 수익을 높게 얻으셨다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정했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은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 패턴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종목들, 또 우리 서일교 소장 같은 경우에 이런 급등주 포착에 아주 능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큰 상황 하에서도 오늘 KT를 가지고 오늘 또 수익을 아주 짭짤하게 내신 것 같습니다. 네, KT라는 주식으로 오늘 고수익을 올리신 서일교 소장님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일교 소장님. 네네. 또 뵙게 됐네요. 요즘 좀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KT로 고수익 올리셨다고 하던데 통신주가요. 예. 오늘장 보면은 오를 거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진작에 매수를 했어야지 또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서 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이 종목을 접근하셨는지요? 예, KT가 얼마 전 상당히 급등이 한번 나왔죠. 네. 예, 그러므로 해서 이제 한 며칠간 지금 눌림목 구간으로 소폭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갭상승 출발은 안 했습니다. KT가 보합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지속되는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플러스 1%, 2%권 올라오는 것을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 후로부터 해서 제가 오늘은 수급이 붙는 종목이 KT구나. 즉
11선 눌림목을 딱 주고 오늘은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48,000원대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 종가상으로 5만 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장이 종가 무렵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계속적으로 KT는 무선 인터넷 쪽하고 또 무선 핸드폰 쪽 여러 가지 무선 인터넷망에 최대 우리나라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KT라는 종목은 약 10년간의 행보를 했습니다. 행보를 했는 종목인데 이 10년간의 행보를 거듭하다가 최근에 오면서 월봉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0개월 선에 돌파를 해주는 그런 강력한 흐름이 전개가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KT는 향후 우리나라 증시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장기적으로 주도주는 최근 무선 인터넷주 안드로이드 폰 테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향후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수혜주는 KT나 SK텔레콤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KT가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 전부터 계속 노리고 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선 인터넷 관련해서 KT가 앞으로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종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교수장님. 예. 오늘 고수익 올리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전화 연결 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서 소장님, 또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설 교수장님께는 KT라는 주식으로 고수익을 올리셨다는 점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할게요. 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왕초보 최현정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을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종목이 보이지 않네요. 일단 제가 오늘까지 LG화학, 개인빌, 휴맥스, 아가방 컴퍼니, 중국원양자원 이렇게 5종목을 들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20%에서 10%가 더 늘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빠져있죠? 바로 대우증권입니다. 최근 자꾸 급락하는 주식 때문에 제가 밤잠을 설치다가 결국은 대우증권을 매도를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차트를 통해서 주 추세선 그리고 보조 추세선 긋는 법을 솔로몬님께서 배웠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직접 들고 있던 이 대우증권의 차트를 가지고 주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오늘 다시 제가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 종목을 팔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화면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대우증권의 차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솔로몬님, 네. 잘 긋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자, 이렇게 주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네. 위쪽으로는 보조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주가가 이 주 추세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필터링 과정을 거쳐야죠. 네, 3, 예. 벌칙. 3일 동안 3% 이상이 빠지는지를 관찰해 봤는데 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이 종목을 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분명한 매도의 신호잖아요, 솔로몬님. 네, 추세는 이탈을 했어.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요. 솔로몬님의 진단을 받지도 않고 네. 일단 팔아봤거든요. 제가 참 잘한 건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네. 이러한 그 결정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향후 발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하신 거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기술적 분석이든 또 다른 어떤 분석 툴들을 갖다가 습득을 해 나가면서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그것을 알면서도 잘 안 지키게 되거든요. 혹시나 내일은 또 반등이 나올까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와 미련 때문에 손절매를 해야 될 때 과감하게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그게 이제 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일단은 용감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셨다 하는 것,
아주 칭찬해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팔기는 팔았는데요. 그래도 대우증권을 제가 8%나 손해를 보고 팔아서 마음은 좀 아픕니다, 솔로몬님. 주식 투자하면서 8% 사실 뭐 8%가 결코 적은 손실률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에 너무 또 연연해 하면은 원칙이 깨어지거든요. 원칙이 깨어지는 것만큼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뭐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 정도의 손실은 자주 손절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대우증권을 팔아서 종목 수는 5개가 됐고요. 현금 비중이 10% 늘었습니다. 이제 30% 정도가 됐는데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빠졌고 개별 네. 종목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애들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예. 이 시점에서 한 종목 정도는 더 사봐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님, 네. 좋은 종목 있으면 한 종목만 추천을 해주세요. 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3일째 투매에는 맞서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은 뭐 투매까지는 아니었고요. 어정쩡하게 뭐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체적인 이제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하면서 조금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종목에 따라서는 앞서 우리가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 보셨듯이 KT라든지 한전 같은 그런 또 대형주들은 일부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일부 또 다른 대형주들은 하락하기도 했어서 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뭐 투매 분위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일이라도 또 여기서 4일째, 5일째 만약에 장이 하락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이 빠지게 된다 하면은 내일 정도는 다시 한번 맞서 보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우증권도 또 파셨으니까 또 사시고 싶은 부분들이 또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불확실할 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사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일 정도 만약에 많이 빠졌을 때 최근에 대형주이면서도 많이 빠진 종목들 일부 골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요? 네, 예. 네. 현대중공업은 단기적으로 한 10% 남짓 빠졌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주들이 현 상태에서 10% 빠진다는 것은 적지는 않거든요. 네. 또한 지난번에 그 1월 달에 올라왔던 아주 강한 상승 힘을 뒤로하고 밀렸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대략 한 19만 원대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밀린다면은 저 19만 원 선을 혹시나 이탈하게 된다면은 한 번쯤 저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를 기대해보고 매수 참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까지 종가가 19만 3,500원인데요. 네, 예. 제가 얼마 정도의 매도를 사보면 좋을까요? 매수를 조금 전에 해보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부터 낙폭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이동평균선 또는 지난번 1월 중순에 올라갔던 그 자리 대략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더 밀리게 된다면은 저 밑에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네. 예, 대략 한 18만 원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19만 원 선을 깨고 만약에 이 아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한 번쯤 나머지 지금 현금 중에 일부를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께서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이 대형주가 또 하락을 한다면 그러니까 한 19만 원 선이 이탈이 된다면 왕초보 최은정이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매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왕초보 최은정의 수익률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요. 어제 제 수익률을 기억하십니까? 0.5%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확 줄었었거든요. 제가 오늘 대우증권을 8%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이 20% 있고요. 게임빌도 20%, 나머지 휴맥스와 아가왕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은 10%씩 있습니다. 휴맥스가 강보하고 0.3%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게임빌이요. 솔로몬님 오늘 7%,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한 20% 정도 손해를 봤었는데 그래도 손실이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왕초보 최은정의 수익률은 조금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또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5%. 솔로몬님, 네.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1.5% 올랐습니다. 뭐 종목들이
아주 가벼운 뭐 테마주나 이런 부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대로 나름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면 솔로몬님께요 징징거렸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방식으로 종목에 접근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드인.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이 열려 있고요. 전화 1599-7770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고요. 또 솔로몬의 시크릿 도중에 돌발 퀴즈가 나가는데요. 이 돌발 퀴즈 정답도 이곳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작에 앞서서요. 어제 돌발 퀴즈 정답을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어제 문제부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가가 일정 수준 반등한 이후에 출회되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또 일정한 가격대로 수렴하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플랫폼 현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께는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추세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세와 패턴 분석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배워볼까요? 네, 어제 우리가 패턴 분석 아주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중 천정형과 이중 바닥형. 네,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주가의 고점 형태에서 나타나는 이중 천정형 M자형 패턴을 배웠고요. 또 W자형 바닥 패턴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박스권 장세, 박스권 패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바로 이러한 박스권 패턴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또 삼각형 패턴이 증시에서 아주 종종 나오는데요. 이 삼각형 패턴 중에서 또 상승형 삼각형이 어떤 것이고 또 하락 삼각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뭐 장도 요즘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그래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별로 약간 기분이 다운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가 대우증권을 과감하게 손절매를 했다고 하길래 네. 굉장히 반갑고 또 기뻤습니다. 제자 한 명 잘 키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솔로몬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좀 이용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앞으로 비록 요즘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좀 앞으로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일부에서 하이라이트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하이리치의 서일교 소장이 오늘 매매했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네. 그 매매했던 종목을 보니까 딱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왜 제가 깜짝 놀라겠느냐 하면은 잠깐 우리 카메라님 제 HTS 노트북 화면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KT요. KT요? 네, 좀 전에 확인을 했었죠. 예, 오늘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아주 좋은 교과서적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동평균선 분석하실 때 제가 이동평균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열과 수렴과 발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KT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렇게 역배열되어 왔던 과정에서요. 보면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배열선들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다가 최근에 지난 12월 달부터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완전히 모여가지고 위쪽으로 발산하는 정배열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포인트,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자리가 매수의 포인트, 급소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바닥권에서 저러한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매수의 급소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오늘 패턴 분석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솔로몬님, 오늘은 네. 박스권 패턴, 삼각형 패턴 같은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패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패턴 분석은 뭐 사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책에서 보면은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십 가지가 다 굉장히 어떤 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책을 두껍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신다면은 아마 뭐 이용하시거나 또 판단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님, 네. 추세와 패턴 분석은 이번 주에 끝나나요? 속도를 좀 빨리 하면은 네.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내주 초까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 패턴. 박스라는 건 상자죠. 그러니까 상자니까 이런 네모 상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네모 상자 안에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주가라는 것은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르지 않으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올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박스권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올랐다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떨어졌다가 반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 것인지 뭐 이러한 고민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예요. 그죠? 너무 간단하죠? 네. 네. 이게 단가요? 네. 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도 재미없고 뭐 저래 밋밋해라고 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관망 또는 시장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패턴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벗어날 때 박스권의 상단 부분 저항이 되겠죠. 그죠? 이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고요. 반대로 막 고민을 했다가 이 박스권의 지지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거꾸로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박스권이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이 박스권의 높이만큼, 일반적으로 진행된 이 높이만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멈추게 된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돌파하는 걸 보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어디쯤 가서 팔까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 가격을 설정할 때 요 높이 정도만큼 가서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떨어졌을 때 여기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하느냐면은 바로 또 이 높이, 요 높이만큼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못 팔았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파는 것은 타이밍이 안 좋은 거죠. 네. 예,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매도를 멈추고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이 과거에 박스권의 지지선을 작용했던 이 위치가 다시 저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 매도 포인트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정쩡하게 매도 하시지 마시고 올라올 때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바로 박스권 패턴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러한 박스권 패턴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권 패턴이 잠깐 요만큼 진행이 되는 이런 박스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박스권이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전개될 때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가 힘이 틀립니다. 네. 이 박스권이 짧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요 정도 높이 정도로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길어지면은 힘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방향이 앞으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더 고민한 시간이 많았다는 거니까 네, 너무- 그만큼 올라갈 힘도 그렇죠. 강하겠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고민 끝에 딱 방향을 정해가지고 딱 위로 잡아놓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올라가는 힘이 일반적인 이런 힘보다는 더 오래, 더 강력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조금 전에도 저희가 그 KT 가지고 이동평균선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이동평균선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랜 기간이 전개됐을 경우에는 이동평균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한 곳에 모이게 되거든요. 단기 이동평균선도 모이고 중장기 이동평균선도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모였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동평균선 분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것이 이동평균선은 한 점에 수렴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발산의 힘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의 길이가 길면은 나중에 이동평균선들의 수렴도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폭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동평균선 분석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요. 패턴 네. 분석에서도 다 엮여져서 같이 배우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면은 긴 만큼 뜬다. 많이 기면은 많이 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권 패턴이 나오는 부분들을 하나의 사례를 최근 종목 중에서 하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칠판에 써주신 내용들을요. 정리한 네. 화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간단하죠? 네. 박스권의 일반적인 진행 높이만큼 향후에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네, 그만큼 더 올라가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단기 매도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저기서 상승이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차적인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가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HTS를 통해서 최근에 나타난 종목들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종목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마땅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진단 올려주시는 내용 중에서 GS건설 최근에 종목 진단해달라고 많이들 요청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GS건설을 한번 봤는데요. GS건설이 박스권 패턴하고 좀 다소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네모 박스권을 그려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그렸네요. 네. 자,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박스권 패턴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놓으니까 대략적으로 고점권에서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이제 한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이탈을 하죠, 그죠? 네, 이탈을 하면서 잠깐 머물러다가 이동평균선 때문에 잠깐 머물러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가 저점이라고 1차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면은 이 박스권 높이만큼이 되겠죠? 박스권 높이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2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가 고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밑으로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높이가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사이즈가요. 박스권의 높이가. 그러면은 지난번 이탈했던 게 10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빠지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한 10만 5천 원 정도에서 2만 원 선 사이니까 이 10만 5천 원 선부터 그 높이만큼 뺀다로 가면은 지금 현재 딱 요 정도 9만 원 선부터 8만 5천 원 선 사이가 이 박스권의 높이만큼에 해당되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한계치다. 1차적인 한계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불안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리에서 내일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매도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위의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셨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반등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요? 네, 대략적으로 보면 이 파란색 선이 있는 이동평균선이 위치하는 이 자리 10만 원대 한 중반 정도 전후에서 일단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요. 지금은 조금 더 불안하다 하더라도 매도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러한 형태가 이제 박스권 패턴을 이용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좀 더 기억에 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이번에는 네. 삼각형 패턴이 있다고요? 네. 자, 삼각형 패턴은 조금 더 긴데 오늘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 못하면 내일 또 이어서 하죠, 뭐. 네, 예. 네. 삼각형 패턴에는 여러 가지 삼각형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가 우리 주가가 이제 이런 시간적인 방향으로 이동이 되니까요. 우리가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죠? 밑변이요. 예, 정확합니다. 네. 밑변이라고 하죠. 예, 주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삼각형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나요? 네,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곳에 수렴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꼭지점을 향해서 수렴한 이후에는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는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방향성이 위쪽으로 가든지 또는 아래쪽으로 꺾이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때도 어느 정도까지 가격 변동성을 일차적으로 잡느냐면은 이 밑변의 크기만큼. 높이만큼이요? 네. 그래서 위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이만큼 밑변 크기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패턴은 사실 좀 드물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경우가요.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이거는 이제 꼭지점에서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삼각형 중에서도 상승형 삼각형이 있고 하락형 삼각형이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수렴하는 형태를 그렸는데요. 자, 위에선도 낮아지고 밑에서는 거꾸로 높여지면서 꼭지점에 수렴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저항과 지지를 그린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위점은 거의 평행하게 그려지고요. 밑에 점은 오히려 이렇게 수렴 밑에서 올라와서 수렴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네, 점점 올라가니까 상승형 삼각형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고점을 뚫기만 하면 위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높이만큼 역시 밑변의 높이만큼 여기에서 1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상승형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락형 삼각형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 그림을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그죠? 네. 예, 반대로 그리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은 주가가 이제 쭉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라오다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주가가 과거에 쭉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저 지지선이 수평으로 그려지고 저항선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고 쉬었다가 고민하다가 더 가는 형태고, 이거는 떨어지다가 반등을 주는데 반등이 여의치 않자 또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폭은 이 높이만큼 일반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하락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칠판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네. 보시죠. 네, 솔로몬님. 네.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상승 삼각형 패턴이네요. 점점 네. 삼각형이요. 점점 위쪽으로 수렴하다가 좁아지면서, 네, 위에 수렴하다가 저항선을 수평으로 이어지는 저항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가 되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바로 빗변의 높이만큼이 전개되었을 때 1차적인 목표 가격이 됩니다. 저기서 끝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조정을 받고 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 삼각형 패턴을 보겠습니다. 네, 하락 삼각형은 조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그린 거는 밑에서 올라오던 형태가 되는군요. 예, 올라오던 상승 추세가 저렇게 저항선이 낮아지면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바로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 지점이 매도 신호가 되고요. 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폭은 1차적으로 떨어지는 폭은 저 화살표 높이만큼, 빗변 높이만큼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간단하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좀 짧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상승형 삼각형 패턴과 하락형 삼각형 패턴이 있습니다. 더 많이 치고 올라갈 것인지 더 많이 치고 내려갈 것인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림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확인을 네. 해볼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이요? 예, 예. 네. 현대중공업이 예전에 그 2007년도에 제일 고점을 기록할 때의 당시입니다. 55만 원. 정말 전설과 같은 주가인데요. 네. 예, 이 55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크게 그리는 게 나을까요? 예, 이렇게 정도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자, 제가 하락 삼각형 패턴 찾아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실 수 솔로몬님. 있죠? 저기 노란색 선으로 찍혀 있는 부분을 빗변으로 해가지고요. 예,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면은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그 하락 삼각형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다시 한번 표시하는 이 노란색 선을 이탈할 때, 여기가 바로 매도의 급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높이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고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반등은 다시
이전에 지지선 역할을 했던 자리까지가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추세와 패턴 중에서 박스권 패턴 그리고 삼각형 패턴 중에서는 하락 삼각형, 상승 삼각형 패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주가가 횡보하는 추세의 패턴을 뭐라고 부를까요? 인데요. 1번이 박스권, 2번이 압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좀 더 자세한 솔로몬의 리서치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이리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솔로몬의 리서치 클럽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의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예, 호남석유요. 호남석유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매가가 좀 높아요. 12만 원이요. 12만 원. 12만 원이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비중은 50%입니다. 50%요. 예. 네,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호남석유 저희가 솔로몬님과 함께 잘 진단해 드릴게요. 예. 네, 전화 끊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솔로몬님. 네. 호남석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호남석유가 지난 12월 달부터 굉장히 좋은 그 기술적인 흐름 또 수급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또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맞물리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호남석유의 약세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또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남석유의 생산하는 제품들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수요를 하고 있는 제품 수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당연히 호남석유 역시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향후 실적이 둔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빠지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뭐 다른 종목보다 최근에 많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우리 지난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8만 원대 아래에서 저점을 찍고 12만 원대 중반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거든요. 이러한 가파른 상승을 보여온 데 따른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 또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훼손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한 차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워낙 실적이 좋고 가치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선 정도까지가 노란색으로 제가 아래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 정도에서는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종목도 역시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놀래서 파시는 것보다는요, 이러한 자리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남석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이런 긴축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분기가 사실은 굉장히 그 모멘텀이 좋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뭐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가져가시기는 어려운 종목이고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2분기부터는 이렇게 정기 보수라고 해가지고요. 공장 가동을 일부 좀 쉬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1분기에 필요한 물량들을 다 땡겨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분기가 가장 좋은 지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좀 낙폭이 진정이 되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것은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가치도 좋은 종목입니다. 호남석유 지금 바로 매도하기보다는요. 반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닉네임 산골소녀님께서요. STX를 18,98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솔로몬님, 네. STX도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18,900원. 떨어지기 직전에 사셨나요? 아마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사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위에서 2만 원대 위에서 지금 17,000원 선이 살짝 깨어졌으니까, 뭐 많게는 거의 한 고점 대비로 보면은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적지 않은 하락률이고요. 다만 이 종목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많이 쉬었던 종목이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선이 지금 꺾여 있느냐 안 꺾여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랫동안 역배열되어 왔었죠.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단기 짧은 이동평균선들이 밑으로 다 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연초부터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초록색 선이 추세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추세선인데 이게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옆으로 행보하다가 나중에는 향후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그 추세선 부분에 의해서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과매도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조금 홀딩한 상태에서 기다리셨다가 이후의 상황들을 다시 점검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아프시겠지만은 지금은 기다리시는 편이 오히려 내일 또 놀래서 파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요. 아쉬운 감이 있지만 내일도 꼭 나와 주실 거죠? 네, 시간이 오늘은 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뭐 시장도 안 좋고 여러분들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네, 참 여러분들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막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갔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기운 내시고 이러한 상황들은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에 또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횡보하는 패턴을 뭐라고 부를까요? 주가가 횡보하는 추세의 패턴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게 문제인데요. 1번 박스권, 2번 압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자 모두에게 하이리츠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가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그리고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우려감들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솔로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